안녕하세요. 투자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경제의 복잡한 언어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경제 지표 읽는 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CPI, FOMC, 고용지표 같은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파헤쳐 볼까요? 복잡해 보이는 경제 용어들도 차근차근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읽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한 주린이 분들도 오늘 내용을 통해 시황 뉴스를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경제 지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경제 지표란 무엇일까요? 경제 지표는 한 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 민간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수치들인데요. 마치 우리 몸의 체온이나 혈압처럼 경제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가 상승률, 실업률,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 그리고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지수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주식 시장이나 환율, 채권 금리 같은 자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현재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현명하게 대응하는 힘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경제 지표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알아볼 지표는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는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소비활동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일자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소득을 얻으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기업의 매출 증가와 생산활동 확대로 이어져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흔히 NFP라고 부르는 지표는 전 세계 경제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노동부가 매월 첫째 금요일에 발표하는 이 지표는 농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의 고용자 수 변화를 측정합니다. 단순히 고용자 수의 증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표되는 보고서에 포함된 시간당 임금 변화율이나 평균 주간 노동시간, 노동 참여율 같은 세부 지표들을 함께 봐야 정확한 노동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자 수가 늘어도 임금 상승률이 낮다면 고용의 양적인 증가는 있었지만 질적인 개선은 미미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별 고용 증감 추이도 함께 살펴보면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고용 지표로는 실업률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또한 단순히 실업률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참가율이나 고용률, 그리고 청년 실업률 같은 보조 지표들과 함께 분석해야 전체적인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완전 고용 수준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구조적인 실업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가지표입니다. 물가는 곧 우리가 물건을 사고 서비스에 돈을 지불할 때 내는 가격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가 지표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줄여서 CPI입니다.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률을 나타내며 미국에서는 BLS, 즉 노동통계국에서 매월 둘째 주 전후로 발표합니다. CPI는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우리의 실질 구매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는 국제유가나 기상조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두 항목을 제외한 근원 CPI도 함께 살펴봐야 기저 물가 상승 압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원 CPI는 단기적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 패드의 인플레이션 지표로 가장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줄여서 PC 지표도 있습니다.
PCE는 CPI보다 더 넓은 범위의 품목 가중치를 반영하고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대체 효과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물가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소비자가 저렴한 대체품을 선택하는 행동까지 반영하므로 실제 소비자들의 지출 행태를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역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에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외에도 생산자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도 물가 흐름을 미리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생산자 단계에서 가격이 오르면 일정 시간 후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은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은 기업의 투자, 가계의 소비, 그리고 주식시장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경기가 과열될 조짐이 보이면 FOMC는 금리를 인상하여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물가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주식시장에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는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거나 물가가 너무 낮아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면 금리를 인하하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소비를 촉진하고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FOMC의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회의록을 통해 위원들의 발언과 의견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도 시장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외에도 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GDP는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가장 포괄적인 지표로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것입니다. GDP는 실질 GDP 물가 변동분을 제거하여 실제 생산량의 변화를 보여줌, 명목 GDP 현재 시장 가격으로 계산, 그리고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GDP, 디플레이터 등을 함께 분석하여 경제의 실제 성장 속도와 물가 압력을 파악합니다. 특히 분기별 GDP 성장률은 경기 사이클의 전환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매월 첫 영업일에 발표되며 제조업 경기의 확장과 수축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수가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하는데 신규 주문, 고용 가격, 재고 등의 세부 항목을 통해 제조업의 상세한 상황과 미래 전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지수는 다른 경제 지표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발표되어 경기 선행성을 가진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외에도 소비 동향을 파악하는 소매 판매 지표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며 이는 GDP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소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도를 보여주는 주택 착공 건수, 주택 판매 지수 등 주택 지표는 건설 경기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산업 활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산업 생산 지수는 제조업, 광업, 전기, 가스 공급업 등 실물 경제의 생산 동향을 보여줍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OECD 회원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과 주요 국가들의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해석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그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제 캘린더를 활용하여 언제 어떤 지표가 발표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지표의 발표 시점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발표된 지표를 시장의 예상치와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미 예상치를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오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라도
시장이 다르게 해석하여 움직일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의 지표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제 지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오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고용시장이 좋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노동 참여율이 낮아져서 실업률이 낮아진 것일 수도 있고 청년 실업률이나 임금 상승률 등 세부적인 요인들을 함께 살펴봐야 진정한 고용시장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지표의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추세가 경제의 방향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경기 확장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경기 과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정책 변화, 특히 통화 정책의 변화는 투자 기회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시황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시장 용어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기업 위주의 우량주가 주로 거래되는 시장 지수이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 벤처기업, 특히 IT,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두 시장의 특성과 대표 종목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주식 거래의 활발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주가가 오를 때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면 상승 추세가 더욱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급증하면 투매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 매수 시 필요한 증거금은 거래 보증금의 개념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 강세장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상황을 의미하고 반대로 약세장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용어들이죠. 이 외에도 유동성이라는 용어도 자주 접하실 겁니다. 유동성은 자산을 손실 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을 과잉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가 상승이나 자산 버블로 이어질 수 있어 중앙은행이 유심히 지켜보는 지표입니다. 통화량 지표인 에밀과 에미도 관련이 있습니다. 에밀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등 당장 쓸 수 있는 협의의 통화를, 에미는 에밀의 단기 금융상품을 더한 광의의 통화를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통화량 지표를 통해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통화정책에 활용합니다. 균형 환율은 현재 환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며 이는 수출입 기업의 실적이나 외환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스스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하면 주주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시황 뉴스에서는 어떤 용어들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2026년 4월을 기준으로 보면 금리 동결 전망이나 미국 -1란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 소식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동결 여부는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미국 -1 같은 국제정세 불안은 국제유가 상승과 같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이는 국내 주식 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시장에서는 구글의 터보컨트 기술처럼 새로운 기술 혁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분석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건의 양을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으로 생활 경제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선박을 뜻하는 그림자.
함대 같은 용어들도 국제 안보와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최근 경제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새로운 키워드들입니다. 또한 정부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호텔 경제론과 그에 따른 승수 효과 등도 거시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 지표의 정의부터 주요 지표들의 해석 방법, 그리고 시황 뉴스 용어들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지표, 물가지표, FOMC 금리 결정 등은 우리 경제의 흐름과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꾸준히 학습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복잡한 경제 뉴스 앞에서 헤매지 않고 스스로 시장의 핵심을 파악하며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경제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의 보고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만의 분석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분명 더 밝고 성공적인 투자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와 심층적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